안녕하세요. 거꾸로 수학쌤입니다. 자, 오늘 배울 파트는 삼각함수. 자, 삼각함수. 자, 삼각함수인데 삼각함수 중에서도 먼저 일반각부터 배울 건데요. 일반각. 근데 우리가 이 일반각을 하기 전에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한 삼각함수 복습 좀 해봅시다. 복습.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이러한 직각삼각형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각을 세타라고 한번 해봅시다. 요 변의 길이를 A, 요거를 B, 요거를 C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우리가 중학교 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가 사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 중간에 i를 이용해서 이렇게 썼었죠. a분의 c.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c를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했었죠. a분의 b. 자, 그 다음에 탄젠트 세타 같은 경우는 t를 이용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b분의 c.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나타내는 방법은 알아야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성질이 나오는데 만약에 여기서 코사인과 사인을 나누어 보면, 그러니까 코사인과 사인을 나누어 보면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 나눠 보면 얘가 a분의 c, 얘가 a분의 b 되면서, 자, 이게 분모, 이게 분자였죠. 곱한 게 ab 분의 ac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약분 되겠죠. a가.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가 b분의 c가 된단 말이야. 이게 탄젠트도 b분의 c인데?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성질이 나와요. 우리가 탄젠트 세타가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된단 말이야. 요게 우리가 첫 번째로 중요한 성질이죠. 그래서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뭐 삼각함수를 정리하라, 간단히 하여라 하면 탄젠트 보이면 무조건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꾸면 돼요.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꾸면 돼요. 자, 또 중학교 때 우리가 이것도 외웠어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자, 만약에 세타 값이 30도, 45도, 60도 이렇게 나와 있다 봅시다. 자, 그럼 우리가 사인 30도는 2분의 1, 코사인 30도는 우리가 2분의 루트 3, 탄젠트 30도는 3분의 루트 3이었죠. 자, 사인 45도는 2분의 루트 2, 코사인도 45도가 2분의 루트 2, 탄젠트는 1이었죠. 60도는 2분의 루트 3, 코사인은 60도가 2분의 1, 탄젠트 60도는 루트 3이었단 말이야. 얘도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한 거죠. 그래서 사인 같은 경우에는 각이 커지면 1, 2, 3 늘어나고 코사인은 반대죠. 왜 반대가 되는지는 우리가 그래프 시간에 배울 텐데 얘는 3, 2, 1 되고, 자, 탄젠트는 우리가 역수관계가 되죠. 역수관계. 1을 기준으로. 자, 그럼 여기서 또 중요한 성질이 한 가지 나오죠. 사인과 코사인 같은 경우에는 같은 각일 때 제곱해서 더하면 무조건 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인과 코사인이 30도일 때 제곱하면 4분의 1, 4분의 3, 1 되고, 또 만약에 사인과 코사인이 45도일 때 제곱해서 더하면 이거 제곱하면은 4분의 2, 4분의 2 더하면 1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또 중요한 성질이 여기 한 가지 나오죠. 사인 제곱 세타랑, 물론 각이 같을 때 코사인 제곱 세타, 우리가 각이 같을 때 사인과 코사인 제곱하면 무조건 1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1이 된단 말이지. 자, 그래서 우리가 성질 문제 나오면 우리가 이용하는 성질이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밖에. 이 두 가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제곱 더하기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제곱은 얼마냐? 혹은 간단히 하여라 이런 문제 나오면 자, 우리가 제곱 우리가 이거 전개해 보면 자, 선생님이 시간 편의상 사인과 코사인은 약자 S와 C만 쓸게요. 이거 전개해 보면 사인 제곱에 2 사인 코사인의 코사인 제곱 될 것이고 얘는 사인 제곱에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의 코사인 제곱 된단 말이야. 그럼 없어지고 자, 그럼 사인 제곱도 2개 코사인 제곱도 2개니까 2 사인 제곱에 2 코사인 제곱 되는데 요거 2로 묶으면 사인 제곱 세타랑 코사인 제곱 세타 된단 말이야. 그럼 아까 여기 얼마였어? 우리가 값이 같고 제곱끼리 사인과 코사인 제곱끼리 더하면 무조건 1 된다고 했죠? 2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자, 뭐 또 다른 예 하나만 더 들어보면 요것도 한번 해봅시다.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에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자, 요놈을 간단히 하여라 이렇게 문제 나온다. 그럼 우리가 성질에서는 이용하는 공식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아까 말했죠. 성질 이용할 때 탄젠트 나오면 무조건 코사인분의 사인으로 바꾸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탄젠트 요놈을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로 바꾸면 돼요. 이렇게 되지.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하면 또 이것도 시간 관계상 선생님이 약자로 쓸게요. 얘가 1 마이너스 사인의 코사인이고 얘가 코사인분의 사인인데 이거 통분하면 자, 분모끼리 곱하면 우리가 코사인의 1 마이너스 사인이고 자, 여기다 코사인 곱했으니까 분자도 코사인 곱하고 자, 여기다가는 우리가 1 마이너스 사인 곱하면 되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정리하면 코사인의 1 마이너스 사인에다가 이거 전개하면 코사인 제곱에 마이너스 사인에 얘가 플러스 사인 제곱 된단 말이지. 이렇게 된단 말이지. 자, 그럼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잖아요. 코사인과 사인 제곱의 합은 무조건 1이었죠? 자, 코사인 제곱과 사인 제곱의 합은 무조건 1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1 마이너스 사인 되지. 그래서 이 약분하면 값이 어떻게 나와요? 얘가 코사인 세타분의 1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나온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삼각함수 성질에서는 우리가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그 다음에 사인 제곱과 코사인 제곱의 합은 무조건 1이다. 요 두 가지 성질을 가지고 정리하면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인과 코사인 성질은 제곱식밖에 없고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인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제가 나오면 사인과 코사인 관계식이 만약에 1차식으로 되어 있다. 그럼 무조건 제곱하면 돼요. 성질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합이 만약에 3분의 1일 때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곱은 얼마냐? 사인 세타 3승에다가 코사인 세타 3승은 얼마냐?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사인과 코사인 관계식에서 성질 제곱식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 1차식 보이면 제곱해보면 돼. 자, 요놈 제곱해보면은 양변 제곱해보면은 사인 제곱에 2 사인 코사인 곱에다가 코사인 제곱이 9분의 1 된단 말이에요. 9분의 1 된단 말이에요. 양변 제곱해보면.
그럼 아까 전에 뭐였어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니까 결국에는 1 플러스 2 사인 코사인이 9분의 1 된단 말이야. 그래서 2 사인 코사인이 요거 넘어가면 마이너스 9분의 8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양변 2로 나누면 결국에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곱이 얼마가 되는 거야? 2로 나누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곱이 마이너스 9분의 4 된단 말이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놈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우리가 곱셈 공식이죠? 우리가 예전에 지수할 때 3차 방정식 3차식에 대한 곱셈 공식 변형했었는데 얘도 선생님이 약자로 쓰면 사인 3승에 코사인 3승 구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곱셈 공식 쓰면 얘가 사인 더하기 코사인 3승에 마이너스 3 사인 코사인에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었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아까 3분의 1이었죠. 그럼 3분의 1에 3승에다가 마이너스 3에다가 아까 사인과 코사인 곱이 마이너스 9분의 4였단 말이야. 마이너스 9분의 4에다가 그 다음에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3분의 1. 요거 연산만 하면 되죠. 그럼 얘가 27분의 1이고 자, 요놈 다 곱하면 플러스 27분의 12가 되는 거니까 27분의 13이 나오는 단순 계산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단순 계산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식, 사인과 코사인의 관계식은 제곱밖에 없어요.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1이다. 그 다음에 문제에서 탄젠트 보이면 무조건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바꾸는 거예요. 무조건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러한 기본 공식들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문제를 쭉쭉쭉 풀어가는 거예요. 쭉쭉 풀어가는 건데 아까 전에 선생님이 앞에서 우리가 직각삼각형 하나 그렸었죠. 직각삼각형 그리면서 중학교 3학년 때 우리가 또 배운 게 삼각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우리가 나중에 활용해서 좀 필요하단 말이에요. 중심각이 60도면은 우리가 b가 어떻게 됐었죠? 빗변 2대 밑변 1대 루트 3이었죠. 삼각비 2대 1대 루트 3. 자, 중심각이 30도일 때는 어떻게 됐어? 빗변이 2고 우리가 밑변이 루트 3이고 높이가 1이었죠. 사실 근데 원래 얘랑 얘랑 같은 놈이죠. 우리가 여기 중심각이 60도면 여기 90도 두 개 더하면 150도니까 나머지 한 각이 30도가 될 거야. 왜냐하면 삼각형 네 각의 합이 180도니까. 그럼 요거 뒤집어 놓은 게 얘예요. 자, 그 다음에 직각 2등변 삼각형도 있었단 말이야. 중심각이 45도일 때. 그럼 얘는 루트 2대 1대 1이었지. 우리가 빗변이 루트이고 밑변과 높이가 1이었죠. 루트 2대 1대 1. 자, 요 놈들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삼각함수 활용 부분이 있어. 사인, 코사인 법칙. 여기서 또 나온단 말이야. 또 나온단 말이야. 그 다음 맨 처음에 선생님이 삼각형에 대해서 ABC 분자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 표현하는 방법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선생님이 문제에서 어떤 한 각이 주어지잖아요. 사인 세타 값이 주어졌을 때 만약에 사인 세타 값이 3분의 1이다. 우리가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알면 나머지 두 가지를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삼각형 그려서. 무조건 직각삼각형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서 중심과 세타로 놓으면 사인이 3분의 1이었으니까 사인이 뭐였어? I 이용해서 이거였지.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럼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 이용해서 이 밑변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요놈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이랑 같은 거니까 자, 선생님이 요거 x로 두면은 빗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과 같은 거지. 피타고라스 9는 1 더하기 x 제곱이니까
x제곱이 요거 넘어가면 8. 자, 그래서 x가 뭐가 나와요? 얘가 2루트 2 나오죠. 2루트 2 나오지. 자, 그래서 구할 수 있어요. 코사인 세타는 C 이용해서 요거였죠. 3분의 2루트 2. 탄젠트는 T 이용해서 요거였지. 이게 루트 2분의 1. 뭐 유리화시키면 4분의 루트 2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요 문제도 우리가 활용이 되어서 나와요. 활용이 되어서.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냐면 1 플러스 사인 세타분의 1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2분의 1. 자, 그럼 코사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가 얼마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온다. 자, 그럼 코사인과 탄젠트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사인 값부터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요거 식 정리하면 번분수니까 자, 크로스로 곱했을 때 값이 같죠. 그러니까 2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1 플러스 사인 세타 값이 같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 넘기면 3 사인 세타 요거 넘어가면 1이 되죠. 그래서 사인 세타 값이 얼마 나와요? 사인 세타 값이 3분의 1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전에 사인 세타 값이 3분의 1일 때 코사인과 탄젠트 구하는 방법이 무조건 직각삼각형 그리면 돼요. 이렇게. 사인 요거자 i 3분의 1 3분의 1.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우리가 밑변이 2루트 2 나온단 말이지. 자, 그래서 코사인이 C 사용해서 요거였죠. 3분의 2루트 2고 탄젠트가 T 이용해서 밑변분의 높이였지. 2루트 2분의 1이지. 요거 합하면 되지. 자, 그래서 계산해보면 요 놈이 유리화시키면 4분의 루트 2니까 결과적으로 12분의 요 놈이 8루트 2가 되고 자, 요 놈이 3루트 2가 되면서 자, 최종적인 답은 미안해요. 여기다 쓸게요. 12분의 11 루트 2가 나오는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삼각함수 기본 성질에 대해서 한번 해봤어요. 삼각함수 기본 성질에 대해서 해봤는데 물론 중학교 때 살짝 배웠어. 중학교 3학년 때 살짝 배웠는데 고등학교 때 또 나와요. 우리가 배웠던 걸 이용해서. 그래서 우리가 성질이 사실 몇 가지 안 돼요. 몇 가지 안 되니까 그거 꼭 복습하시고 우리가 이제 일반각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일반각에 대해서 해볼 텐데 아까 전에 선생님이 우선 중학교 거 복습 삼아서 우리가 아까 삼각함수 성질을 봤는데 지금 그거 문제를 풀었을 때는 우리가 중심각이 1사분면 그러니까 0도와 90도 사이에 있다고 가정하고 문제를 푼 거예요. 우리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삼각함수는 이제 부호가 중요해요. 그 부호를 잘 봐야 되는데 먼저 일반각부터 봅시다. 선생님이 이렇게 4사분면 한번 그려볼게요. 4사분면. 4사분면을 그렸을 때 우리가 x축의 양의 방향, 요 x축의 양의 방향을 우리가 요 놈을 시초선이라고 불러요. 시초선. 시초선은 별 뜻은 없고 시작하는 선이라는 뜻이죠. 시작하는 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원점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선이 있어. 이렇게 움직이는 선을 얘를 동경이라고 불러요. 동경. 얘도 별 뜻은 없어요. 움직일 동자야. 그냥 움직이는 직선이란 뜻이에요. 자, 근데 이 동경이 만약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얘가 플러스 방향이에요. 만약에 시계 반대 방향으로 시계 방향으로 움직인다. 시계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얘가 마이너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초선과 동경을 이용해서 일반각을 구할 텐데 우리가 x축의 양의 방향이 여기에 시초선이니까 0도야. 0도. 얘가 0도고 시작도 안 했다는 뜻이지. 그 다음에 여기가 당연히 90도가 되겠죠. 그 다음 여기가 시초선과 일직선 상이니까 얘가 180도.
그 다음에 얘가 270도, 얘가 다시 360도, 450도, 540도 쭉 간단 말이죠. 쭉 간단 말이지. 그것을 우리가 나타낸 각이 일반각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일반각은 어차피 이 시초선으로부터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쭉 계속 돌아서 n바퀴 돌아서 자기 자신으로 오거나 여기 90도 사이에 있으면 무조건 일사분면이 되는 거죠. 일사분면. 그러니까 우리가 일사분면에 대한 일반각이 360도. 자, 360도가 한 바퀴니까 n바퀴 돌아서 0도, n바퀴 돌아서 90도 사이에 있으면 얘가 일사분면 각이 된단 말이에요. 일사분면 각. 왜냐면 일사분면이 아까 0도부터 90도죠. 자, 시초선으로부터 우리가 n바퀴 돌아오면 자기 자신 여기 시초선으로 돌아오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0도와 90도 더하면 무조건 일사분면 각이 돼요. 그럼 이사분면도 마찬가지. 이사분면도 360 곱하기 n바퀴 돌아서 90도 보다 크고 360 곱하기 n바퀴 돌아서 180 더하면 얘가 2사분면 일반각이 된다. 90도와 180. 그럼 3, 4분면부터는 여러분이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n바퀴 돌아서 180과 n바퀴 돌아서 270 이렇게 3, 4분면 되는 거지. 4, 4분면도 마찬가지. 360 곱하기 n 더하기 270 n바퀴 돌아서 360도 사이에 있으면 돼. 여기가 0도, 90도, 180도, 270도, 그 다음에 360도죠. 270도와 360도 사이에 있으면 돼. 그래서 우리가 이 일반각 나타내는 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일반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 세타가 2사분면 각이다. 각일 때 3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4분면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다 봅시다. 간단해요. 세타가 2사분면 각이니까 우리가 2사분면에 대한 일반각이 360 곱하기 n의 90도 360 곱하기 n이 180도였죠. 이렇게 2사분면각. 그럼 3분의 세타가 나타내는 4분면은 그러면 3분의 세타니까 요거 양변 어떻게 돼? 3으로 나누는 거지. 양변 3으로 나누면 120 곱하기 n 더하기 30도 120 곱하기 n 더하기 60도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선생님이 아까 전에 이 n이 뭐였어요? n바퀴였어요. n바퀴는 우리가 음수가 나올 수 없죠. 우리가 돌지 않는 게 0바퀴잖아. 그래서 요 n에다가 0부터 1, 2, 3 순서대로 넣어보면 항상 반복돼요. 반복. 그러니까 0 넣으면 30도. n이 0일 때는 30도와 60도 사이에 있죠. 아까 30도와 60도 사이 0과 90이 1사분면이었으니까 3과 60도는 당연히 1사분면이 되겠지. 1사분면. 그 다음 1 넣으면 얘가 150도. 3분의 세타가 150도와 1 넣으면 180도 사이에 있죠. 그럼 150도와 180도 사이는 여기지. 여기 150과 180 사이 2사분면 되지. n이 2일 때 n이 2면 2 들어가면은 얘가 270 2 들어가면은 얘가 300도 되죠. 자, 그럼 270과 300도 사이죠. 얘가 4사분면 되지. 그럼 3 넣어보면 얘가 390과 얘가 420도 되는 거니까 390도는 한 바퀴가 360도에다가 30도만큼 더 간 거고
420도는 한 바퀴 돌아서 60도만큼 더 간 거니까 얘도 1사분면에 있지. 그럼 1, 2, 4, 1 여기 앞에 나온 숫자가 다시 나오면 이제 끝난 거란 말이지. 계속 1, 2, 4, 1, 1, 2, 4, 1 반복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 3분의 스타가 나타낼 수 있는 게 1, 2, 4, 4분면 이렇게 된단 말이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각 문제는 요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밖에 없어. 우리가 어떠한 각이 몇 사분면 있을 때 우리가 그 각을 변형한 게 몇 사분면을 나타내냐 했을 때 요 일반각 요거 n에다가 0부터 쭉 넣어보면 항상 반복된단 말이야. 반복되는 거. 그것만 찾아주면 돼요. 자, 이번에는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두 동경의 위치 관계. 자, 시험을 목적이라고 하면 우리가 얘네들을 뭐 외워도 되긴 하는데, 근데 우리가 외우면은 계속 외우고 다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걸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첫 번째, 우리가 두 동경이 일치할 때, 일치. 아까 동경이 움직이는 선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요 X축, Y축 그려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X축의 양의 방향을 시초선이라고 불렀는데, 우리가 어떠한 두 직선이 일치할 때, 위치가 일치할 때, 요 놈을 알파라고 합시다. 우리가 요 각, X축과 이루는 양의 각이 알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떠한 요 시초선으로부터 시작해서 뱅글 돌았을 때, 우리가 요 직선이랑 일치한다는 거야. 겹친다는 뜻이지. 그럼 요거를 베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이 베타각은 자, 시초선으로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우리가 n 바퀴 돌아서 알파만큼 가면, 이 알파만큼 가면은 360 곱하기 n 바퀴 돌아서 알파만큼 가면은 우리가 이 베타 각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에는 이 알파와 베타 각이 일치하게 되지. 그러니까 두 직선이 이렇게 겹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파를 넘기면 베타 빼기 알파가 얘가 360 곱하기 n이 된단 말이야. 이게 우리가 두 직선이 일치할 때의 관계식이 되는 거예요. 관계식. 자, 두 번째는 두 동경이 우리가 일직선 위에 있을 때. 위에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X축, Y축 그렸을 때 어떠한 동경이 이렇게 있다고 보면 알파. 그럼 우리가 일직선상에 있는 거예요. 일직선상. 우리가 요 일직선상에 이렇게 쭉 일직선상에 어떠한 동경이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을 때. 자, 항상 우리가 각은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이에요. 선생님이 앞에서 이쪽이 양의 방향이라고 했었죠? 양의 방향.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베타각이 자, 시초선부터 시작해서 한 바퀴, 두 바퀴, n 바퀴 돌아서 알파만큼 간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n 바퀴 돌아서 알파만큼 간 다음에 다시 어떻게 돼? 얘가 일직선이니까 180도만큼 더 간 거죠. 180도만큼 더 간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얘를 알파와 베타에 관한 관계식으로 바꿔보면 얘가 베타 빼기 알파가 360 곱하기 n 플러스 180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얘가 일직선상에 있을 때 우리가 위치 관계가 된다. 이렇게 일직선상의 위치 관계. 자, 이번에는 X축 대칭일 때. 자, 또 X축, Y축. 선생님이 이렇게 만들어 보면, 자, 어떠한 동경.
자, 어떤 동경이 알파일 때 우리가 x축 대칭이면은 우리가 요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접었을 때 모양이 같다는 뜻이죠. 그럼 x축의 양의 방향이니까 이게 베타각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베타각이 되는데 우리가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접으면 모양이 같은 거니까 여기도 알파가 되겠죠. 여기도 알파가 되지. 자, 그래서 베타각을 나타내면 다 또 시초선으로부터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n 바퀴 돌아서 알파만큼 가면 알파만큼 360도 곱하기 n에서 여기서 n 바퀴 돌아서 알파만큼 반대 방향으로 가면 알파만큼 반대 방향으로 가면은 우리가 이 베타 x축과 이루는 양의 각 베타각이 이렇게 우리가 표시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얘도 베타와 알파의 관계식이 360 곱하기 n이 된단 말이지. 이게 우리가 x축 대칭일 때 동경의 위치 관계. 자, 네 번째는 y축 대칭. 자, 그럼 y축 대칭도 여러분이 지금 1번, 2번, 3번 설명을 들으면 y축 대칭도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자, 어떤 각이 알파, 우리가 동경이 알파각일 때 x축과 이루는 양의 방향이 알파각일 때 y축 대칭이면 이번에 이 y를 기준으로 접었을 때 모양이 같은 거죠. 그럼 요게 우리가 베타각인데 자, y축을 기준으로 접었을 때 모양이 같은 거니까 여기가 알파각이면 여기도 알파각이 된단 말이지. 여기도 알파각이 된단 말이지. 그럼 이 베타는 또 360 곱하기 n에다가 n바퀴 돌아서 180도만큼 간 다음에 한 바퀴, 두 바퀴, n바퀴 돌아서 180만큼 간 다음에 여기 위치되지. 그 다음에 반대 방향으로 알파만큼 오는 거지. 반대 방향으로 알파만큼 이렇게 오는 거지. 이쪽이 양의 방향이고 이쪽이 음의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n바퀴 돌아서 180만큼 간 다음에 반대로 이쪽 방향, 음의 방향으로 우리가 알파만큼 빼주는 거지. 그럼 베타 플러스 알파, 우리가 알파와 베타의 관계식이 360 곱하기 n에 180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y축 대칭일 때 위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y는 x 대칭일 때 y는 x 대칭. 자, y는 x 대칭도 우리가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이거 외우지 말고 꼭 이렇게 선생님처럼 그림 그려가면서 한번 만들어 봐요. 그러면 굳이 외울 필요 없어. 자, y는 x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럼 여기를 우리가 알파라고 한번 해봅시다. 알파. 그럼 y는 x 대칭이니까 y는 x 이 직선을 기준으로 접었을 때 모양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렇게 여기가 베타가 되지. 자, 그럼 y는 x를 기준으로 접었을 때 모양이 같은 거니까 여기가 알파각이면 여기도 알파각이 된단 말이지. 여기도 알파각이 된단 말이지. 자, 그래서 베타는 또 마찬가지로 n바퀴 돌아서 n바퀴 돌면 시초선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한 바퀴, 두 바퀴 시초선으로 돌아와서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90도잖아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90도니까 90도만큼 와서 n바퀴 돌아서 90도만큼 와서 이번엔 알파만큼 빼준 거지. 알파만큼 이렇게 빼주면 된단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두 동경의 관계식이 360 곱하기 n에 90도 이렇게 된단 말이지. 이게 y는 x지. 이렇게 된단 말이지. 자, 그래서 일치할 때는 우리가 두 직선이 겹치는 거니까 n바퀴 돌아서 알파만큼 오면 이게 베타각이 되는 거. 일직선상에 있을 때는 n바퀴 돌아서 알파만큼 간 후에 180도만큼 더 가면 우리가 베타각이 됩니다. x축 대칭은 우리가 x를 축을 기준으로 접었을 때 모양이 같은 거니까 n바퀴 돌아서 알파만큼 빼주면 우리가 베타각이 되는 거예요.
y축대식도 마찬가지. n 바퀴 돌아서 180도만큼 간 다음에 알파만큼 빼주면 우리가 베타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기본식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말고 꼭 선생님이 지금 그림 그려가면서 설명했는데 요 방법으로 한 번씩 그려봐요. 그럼 외우지 않아도 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타가 90도와 180도 사이일 때 자, 7세타와 세타가 동경이 일치한다. 세타는 몇 도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야, 시험 문제에서. 그럼 아까 동경이 일치할 때가 관계식이 요놈이었단 말이야. 요놈.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베타에서 알파 뺄 때는 베타가 더 큰 각이에요. 그러니까 7세타와 세타가 동경이 일치한다고 했으니까 자, 여기 7세타, 여기 세타 들어가면 되지. 7세타 빼기 세타. 얘가 360 곱하기 n이 된다는 거지.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6세타가 360 곱하기 n이 되면서 우리가 세타가 어떻게 돼요? 세타가 6으로 나누면 60 곱하기 n이 되지. 요거 여기다 넣으면 된단 말이지. 여기다 넣으면 된다. 그리고 아까 전에 요 n은 뭐였어요? n 바퀴였죠? 0, 1, 2, 3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60n이 90도와 180도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게 또 이제 0부터 넣어보면 되지. 0 넣으면 0이 돼버리잖아. 그럼 이게 관계식이 성립하지 않죠. 1 넣으면 60도인데 60이 90과 180 사이에 없잖아. 2 넣으면 120. 120은 되죠. 90과 180 사이. 3 넣으면 180 되지. 4부터는 180도보다 크니까 이제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성립할 수 있는 n이 2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 다시 여기다 넣으면 되지. 여기다 넣으면은 만족하는 세타 값이 120도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문제 푸는 방법은 다 똑같아요. 베타 알파에다가 우리가 대입해서 관계식 이용해서 우리가 풀면 된단 말이지.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거 동경의 위치 관계 외우지 말고 한번 꼭 그림 그려가면서 한번 관계식을 만들어 보세요. 그럼 외울 필요 없단 말이지.